상속받아 2주택 또는 3주택 이젠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 법령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얼마 전 말씀드렸던 그 장기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결합되었을 때 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9주택 처분 시 그 9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해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못 받고 3주택 중과를 적용했었다라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합리화시켜 줄 예정이다. 즉 3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규정을 준용해서 9억 비과세를 받은 것과 동일한 논리로 해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4%씩 해서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외에 사실 상속주택이나 동거봉양 등에 따른 이런 다른 부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속주택 부분도 합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던 것을 놓쳐서 내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양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주택 일선 세무서에서 대표적으로 추징했던 사례가 개선이 됩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고가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내가 5년 내 일반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합리적이에요. 9억 비과세 플러스 9억 초과분도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라면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서 내가 일반주택을 판다. 그러면 9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 세율을 적용받고요.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똑같이 위의 케이스처럼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적게 했기 때문에 추징되는 사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리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어떻게요? 똑같이 됩니다. 내가 상속주택이 있다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던 안 했던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판다라면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자, 기존 내용과 개선된 내용의 법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내용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상속 개시 후 5년 경과 후 일반주택을 판다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어떻게 돼 있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54조 1항은 뭐죠? 1세대 1주택의 범위, 즉 국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로서 2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취득했다라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뭐가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반주택 비과세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일반주택을 팔 때 모든 가액을 비과세 해준다가 아니라 89조 1항 3호에 나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지만 가로 열고 뭐가 있다? 그 해당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 5년 경과한 일반주택 매도 시 또 뭘 봐야 되냐? 시행령 167조 10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범위를 보면 자, 1항에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란 국내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항 중에 어떤 게 있었냐, 167조 3의 제1항 2호부터 8호 및 8호 2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것들과 이것을 제외한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좀 더 천천히 듣고 싶으면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 규정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167조 3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과 배제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167조 10에 나왔던 그 167조 3의 7호에 해당되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였죠?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과 뭐가 있었죠? 여기 있는 10호와 동일한 내용이 있었죠. 이것을 제외한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5년이 경과하면 이 열거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 중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9억 이하이면 심플해요. 어떻게 되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9억 이하인 주택을 먼저 팔면 얘는 무조건 비과세 자명하죠. 그런데 상속주택을 팔면 5년 내 매도 시 일반 세율 적용하지만 5년 후 매도 시 이 주택 중과세율 및 장특공 배제, 요거까지는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주택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했을 때, 자, 5년 내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2주택이고 일반 주택을 팔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이 아니라 10의 적용을 받는데, 167조의 10에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2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다? 167조의 3, 1항 2호에서 8호에 해당되는 주택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그게 뭐냐? 7호가 바로 167조 3의 1항 7호가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그리고 10호는 167조의 3과 10이 동일합니다. 1세대가 1호에서 8호 및 8호에 2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만 갖고 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 7호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외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나의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9억 초과분도 일반 세율 적용하고 장특공도 최대 80% 적용을 해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자, 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5년을 경과해서 판다. 상속 개시 5년을 경과해서 팔 때는 어떻게 된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왜? 여기 열거된 주택과 그 외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열거된 주택이 아니죠. 왜 아니죠? 이 상속받은 주택은 결국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5년을 넘어버리면 7호에 해당되는 주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열거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규정을 사실 정확히 알기도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번에 개선이 되었죠. 자, 이번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을 다시 같이 살펴볼게요. 뭐였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자,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요 13호 규정이 2021년 2월 17일 날 신설이 되었죠. 뭐냐면 155조 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54조 1항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 때는 요 해당되는 열거한 주택을 팔 때는 뭐 한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일반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9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그리고 5년을 넘겨서 일반 주택을 판다 하더라도 9억까지 비과세, 9억 초과분 일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에 1항 13호 규정이 새로 신설이 돼서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54조 1항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을 팔 때에는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즉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내가 A주택이 있고요. 상속주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해요. 그러면 내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결합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A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주택을 팔 때 일시적 2주택의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팔 때 그게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팔 때는 이제는 중과세율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상속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최대 80%까지 적용해 주겠다.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에 나옵니다. 이 167조 3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1항 13호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167조 3에 1항 13호와 14호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13호는 1세대가 155조 및 조특법 등에 따라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거를 종전주택이라고 할게요. 이걸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호 규정이었고, 14호는 자 155조 20항, 이게 뭐냐면 장기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거든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154조 1항이 적용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한다.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결합되었을 때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 보이시나요? 155조에는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상속,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주택들과 그것들이 짬뽕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 노란색 부분을 좀 보세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죠. 임대주택과 원래 거주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거주주택 비과세. 왜? 국내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적용한다. 왜? 상속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 2주택이 됐던 뭔가 결합이 돼서 3주택이 되었더라도 뭐 이런 건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규정이 짬뽕이 되어서 하더라도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54조 1항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즉 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요. 좀 여러 번 읽어보시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 법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세무사들이 좀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에 좀 비합리적으로 됐던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결합되거나 상속주택과 일시주택이 결합되었을 때 그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그게 고가주택이어서 9억까지 비과세를 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되던 부분들이 일단 9억 비과세가 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것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